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용역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인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인수가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빛이 화려하게 피어올랐어요. 용역 직원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을 같이 들어보시죠. 새벽 5시 전주 한옥마을 인근 전통공예 거리에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인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자연스럽게 깨어났어요. 마치 몸속 깊은 곳에 시계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려. 공방 한쪽 벽에 걸린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온화한 눈빛이 오늘도 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수 한지 공방 3대째 이어온 이 작은 공간에서 인수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뒤뜰에서 당나무 껍질을 정성스럽게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인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70년 넘게 반복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을 다했습니다. 한지는 서두르면 안 돼.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떠낸 한지들이 햇살에 말랐습니다. 고운 질감이 손끝으로 전해올 때면 인수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따뜻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예거리 곳곳에 텅 빈 상점들이 늘어났어요. 한때 활기로 넘쳤던 이곳이 이제는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수 형님, 목공의 장인 철민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떠세요? 뭐, 그저, 그렇지. 인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사실 한 달째 한지를 주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순이 누나는 어떻게 지내나? 한복집 문 닫는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전통 한복 재단사 순이, 전통 악기 제작자 봉수, 하나둘 떠나간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인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통 공예품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철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공예거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어요. 인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태평건설 사람들이래요. 며칠 전부터 이 일대를 조사하고 다녀요. 순간 인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개발, 그 단어 하나가 인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여기를 헐고 뭔가 지으려는 건 아니겠지? 글쎄요. 소문으로는 대형 쇼핑몰을 짓는다던데. 철민의 말에 인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며칠 후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태평건설 직원이 각 공방을 찾아다녔어요. 정중하지만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해드릴 테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인수만은 달랐습니다. 이 땅은 팔 수 없소.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혼이 담긴 곳이니까. 건설회사 직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곧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뒤 인수는 공방 뒤편 서재로 향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쓰인 임명장이 나타났어요.
궁중 서예관 박인수 임명, 젊은 시절의 영광이 담긴 증서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전국 서예대회 상장들, 각종 표창장들, 그 밑에는 더 특별한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오래된 검과 무예 서적들. 서예와 검술은 하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인수의 손이 검자루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직도 손에 익숙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진정한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인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밖에서는 또 다른 상인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수 아저씨, 순이가 공방 앞에서 소리쳤어요. 우리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목소리에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이 자리를 그냥 내줄 순 없지. 창밖으로 석양이 져가고 있었습니다. 전통공예 거리에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하나둘 문을 닫는 상점들 사이에서 인수한지 공방만이 작은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다시 할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 한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익혀라. 끝까지 지켜야. 인수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내일 또 다른 압박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수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인수는 여전히 한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으니까.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어요. 밤 11시. 갑자기 공예거리에 시끄러운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쿵, 쾅, 탕. 인수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손에는 대한용역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방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인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비겁한 짓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용역업체 사람들이 손님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공방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앞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목소리가 험악했어요. 손님들은 겁에 질려 돌아갔습니다. 인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민이 공방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인수 형, 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생각하면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철민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인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래, 철민아, 이해해. 하지만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이도 짐을 쌌어요. 봉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예거리가 점점 텅 비어갔어요. 인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도 인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어두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젊은 대학생이 공방을 찾아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졸업 논문 때문에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전통 한지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럼 당연하지. 젊은이가 전통에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구나. 전통이란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인수가 한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지. 민준이 감탄의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쿵, 쾅, 공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5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도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들이 한지 제작 도구들을 부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 돼. 순간적으로 인수가 움직였어요. 책상 위에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힘차게 한 글자를 그었어요. 그칠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역 직원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요. 어떡해. 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할아버지네. 겨우 몸을 움직인 직원 한 명이 소리쳤어요. 도망가자. 5명 모두 황급히 공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도 자신이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방금 그 장면 녹화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시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올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어요. 전주 한지 할아버지의 신기한 서예 실력,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야? 대박! 진짜 마법 같네. 할아버지 멋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차들이 공예거리에 줄을 섰어요. 태평건설과 대한용역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니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저녁 인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신문들을 꺼내봤어요. 노란 신문지에 자신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중서예관 박인수, 전국 서예대회 3년 연속 대상, 젊은 서예가 박인수,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 구조 영웅담, 전주 출신 서예가 궁중서예관에서 전통 무예도 수련. 기사들을 읽으며 인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서예와 무예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되살아날 줄은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공예거리에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수는 붓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함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평건설 회장 민호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새벽 6시 공예거리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릉, 부르릉 중장비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포클레인, 덤프트럭, 크레인까지. 인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용역 직원들이 몰려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공방 앞에 혼자 서 있는 인수. 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수의 흰머리가 날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용역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인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는 할아버지의 붓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언론과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었어요. 전주한지 할아버지 응원해요. 전통을 지켜주세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들 물러서세요. 위험합니다. 그들이 인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인수가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중에 힘차게 첫 번째 글자를 그었어요. 고요할 정. 신비로운 푸른 빛이 공중에서 반짝였습니다. 용역 직원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두 번째 글자, 정할 정. 이번엔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세 번째 글자, 제어할 제. 붉은 빛이 화려하게 피어올랐어요. 용역 직원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인수의 몸에서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서예와 검술이 하나가 된 신비로운 무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목소리에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태평건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문화재청 차관 김정우입니다. 정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문화재청 차관이 왜 여기에? 정호가 인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박인수 선생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수도 정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정호야?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사님, 정호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둘이 아는 사이인가? 정호의 눈가가 젖었어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살 어린이였던 정호가 서예학원 화재에 갇혔을 때, 연기가 자욱한 건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불길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인수였습니다. 괜찮니? 무서웠지? 인수가 정호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날 인수는 정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심이라는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벅찼어요.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인수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정호야,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때 태평건설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차관님, 저희는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요?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중요한 문화유산 지역입니다.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하려 했군요. 민호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전통공예 거리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정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주변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문화재청 차관님 맞아요. 전통을 지켜주세요. 민호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 판단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용역 직원들과 중장비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공예거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인수가 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호야, 고맙다. 아닙니다. 은사님,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정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은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예거리에 따뜻한 석양이 드리웠습니다. 인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지켜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한지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가 인수 옆에 섰어요. 은사님, 이제 이곳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구나, 정호야. 둘이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공예거리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정호 차관의 놀라운 행정력이 발휘됐습니다. 전통공예거리가 정식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됐어요. 큰 현판이 거리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전주 전통공예거리,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문화유산. 인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평건설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모든 재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용역업체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되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더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철민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수 형, 저 다시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목공예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인수가 철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철민아. 순이와 봉수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공예거리에 다시 활기가 넘쳤어요. 상점마다 불이 켜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밝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혹시 박인수 선생님이신가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정호 차관의 딸이구나.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꼭 한지 제작 기법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전통문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인수의 마음이 울렸어요. 젊은 세대가 전통에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 기꺼이 가르쳐 주마. 인수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공방을 찾아왔어요. 인수가 정성스럽게 한지
제작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대째 내려온 비밀 기법까지도요. 할아버지, 이 한지로 현대 미술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친환경 포장재로도 쓸 수 있고 인테리어 소재로도 멋질 것 같아요. 인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구나. 전통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서연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전통 한지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인수의 눈이 커졌어요. 전통은 박물관에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숨 쉬어야 하는 거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수의 한지 제작 기법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호 차관이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은사님의 기법은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중국, 유럽에서 온 학자들이 인수의 기법을 배우려고 줄을 섰습니다. 공예거리가 국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떠올랐어요. 젊은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지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어요. 인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젊은 세대가 전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저녁, 인수는 서연을 서재로 불렀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에게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마.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붓과 고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인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자연과 사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란다. 서연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인수가 할아버지의 붓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붓은 내 것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할아버지, 이런 귀중한 것을. 전통은 이어져야 하는 거야. 너 같은 젊은이가 지켜가야 해. 며칠 후 공방 앞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인수한지 공방 3대째 이어온 전통의 맥. 서연이 직접 써준 현판이었습니다. 공예거리 곳곳에 젊은 장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예가, 목공예가, 금속공예가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어느 해질녘 인수와 서연이 함께 한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석양이 공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전통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너희 젊은 세대의 몫이란다. 인수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씨앗을 심었을 뿐이고 기와지붕들이 석양에 반짝이고 공예거리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인수가 할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마음이 편해요. 바람이 불어 한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인수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이 전통을 지켜나갈게요. 둘의 손에서 만들어진 한지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공예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